Alright folks, Rejoice in Language here again and welcome back to my another video.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운 비디오로 찾아뵙게 되네요. 오늘 제가 찍어볼 영상은 스페인어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에 관한 건데요. 스페인어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오를지 모르겠네요. 스페인이 스페인어를 쓰니까 축구를 떠오르실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중남미, 그리고 남미에 대해서 생각이 나실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몇몇 단어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세뇨리타 아디오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스페인어를 왜 배웠는지, 그리고 스페인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뭐 발음 차이, 그리고 뭐 단어의 차이 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저런 거 설명드리기 전에 제 스페인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제가 어떤 식으로 스페인어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í, ¿por qué? Porque creo que suena muy similar al español, ¿no? Muy similar al español, ¿de verdad? Como fonéticamente. Ah, pues, sí, sí, sí. Tiene como el acento puede ser muy, no sé, creo que puedo tener buen acento porque sé hablar español. Entonces, Y siento que el japonés tiene como, no sé, como fonéticamente sonidos como el español. No sé si estoy correcta. exacto, sí, por eso cuando los coreanos aprenden el español, su pronunciación es mucho mejor que pues los americanos. La gente de Estados Unidos, por ejemplo, diría así, porque por ejemplo si hay una expresión que se llama, por ejemplo, como good afternoon o good evening, en español sería como buenas tardes, ¿no? Pero pues para mí, y pues creo que para muchos coreanos, pues no es como tan difícil, porque tenemos ese pues.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일단 스페인어에 대해 조금 알아봅시다. 우리가 모국어 화자수가 아니라 그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순위를 좀 매겨보면 스페인어가 1등이에요.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들을 정리만 해봐도 20개가 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태어난 히스패닉들, 그런 사람들 수를 계산하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스페인어가 얼마나 널리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면 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스페인어를 처음 배우고 싶어 했었던 이유도, 이 스페인어를 만약에 하게 되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랑 소통할 수 있겠네? 하고 이제 제가 되고 싶은 국제 의료 선교사의 길과도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영어도 미국식 영어, 뭐 영국식, 뭐 호주식, 아일랜드식 영어가 있죠. 그리고 뭐 각 나라별로 쓰는 단어들도 차이가 있고 표현들도 좀 다를 때가 있죠. 스페인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누면 스페인에서 쓰는 스페인어, 그리고 중남미, 그리고 남미권에서 쓰는 스페인어가 있는데 다 이렇게 살짝씩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를 못할 정도는 아닌데 몇몇 표현들은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별로 억양이나 표현이 많이 달라지는데, 또 그 나라 안에서도 엄청나게 다양한 악센트들이 있어요. 우리도 미국식 영어를 딱 들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영국식 영어를 들으면 아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때가 가끔 있죠. 그래서 스페인어도 저희 같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다른 억양이 익숙하지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써놓으면 무슨 말인지 약간 이해가 가겠는데 말을 하면 이해가 거의 안 갈 때도 있어요. 스페인어도 깊게 파고들면 정말 계속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스페인어를 배울 때 일단은 쉬운 점 그리고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운 점부터 얘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쉬운 점 첫 번째로는 한국인들 기준으로 발음을 하기가 조금은 쉬운 언어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스페인어는 된소리 발음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떼, 빼, 꾸 이런 알파벳들은 한국어 발음들로 읽어도 문제가 크게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한국을 꼬레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꼬 발음을 유럽 사람들 중에서는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영어권이나 독일어권 사람들은 이런 된소리 발음이 거의 없어서 처음에는 발음하는 걸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발음하기가 조금 쉬운 두 번째 이유는 영어랑은 다르게 어지간한 경우는 그냥 스페인어는 보이는 대로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 에, 이, 오, 우 이 5가지 모음들이 단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발음이 돼요. 예를 들면 의사를 영어로 doctor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생각해보면 분명히 그 DOCTOR이니까 분명 O라고 발음해야 돼서 뭐 doctor 뭐 이런 식으로 발음해야 되는데 왜 닥터라고 발음하는지 이게 사실 이상하긴 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doctor, 뭐 medico 이렇게도 뭐 말하긴 하는데 그냥 보이는 그대로 읽어요. 그리고 뭐 안녕하세요 이거를 영어로는 뭐 good afternoon, good evening 할 때 스페인어로는 buenas tardes라고 하거든요. 근데 특히 미국인들이 이 문장을 발음하는 걸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한국인들이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부에나스 따르데스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발음을 좀 힘들어하는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에나스 타르데스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발음 면에서는 저희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를 알고 있으면 배우기가 훨씬 쉬워지는 언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어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할 수 있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일본어를 배울 때 다른 유럽 언어보다 진입 장벽이 조금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죠. 저희가 뭐 영어를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영어랑 비슷한 단어들도 되게 많고 영어랑 철자는 똑같은데 발음만 다른 그런 단어들도 진짜 많아요. 이게 비단 뭐 명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동사, 형용사, 뭐 관용어 표현 뭐 그리고 영어랑 뭐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배우시면서 감만 잡으면 이미 영어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약간 복습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배우는 것에 재미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어려운 점들은 진짜 말하려면 끝도 없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발음에 대해서 일단 제가 발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발음이 나라별로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페인 선생님께 스페인어를 배워서 좀 쓰는 단어들이나 발음도 약간 스페인식 스페인어에 좀 가까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중남미 그리고 남미에서 쓰는 스페인어들은 발음도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똑같은 단어도 억양을 좀 다르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간단한 예시 몇 개만 들어보면 첫 번째로 gracias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감사합니다라는 뜻인데 스페인어에서는 이거를 gracias라고 해요. 그러니까 th 발음을 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남미 국가에서는 이걸 gracias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s 발음에 가깝게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 대부분 한국 분들이 스페인어를 처음 배우실 때 이 처음에 th 발음이 안 되니까 중남미식으로 그냥 gracias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또 AL라는 알파벳이 있는데 이거 L 두 개가 있는 알파벳이 있는데 이거 발음도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스페인 내에서도 이 A의 발음을 AA로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에제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남미권에서는 이거를 보통은 제로 발음을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우루과이나 뭐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 이거를 에쉐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e llamo 기현 이러면 제 이름은 기현입니다 뭐 이런 문장이 있으면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Me llamo 기현, Me llamo 기현, Me llamo 기현 이렇게 다 발음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셋 다 맞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힘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S 발음에 관한 건데요.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이 세 나라들이 S가 만약에 단어 중간에 들어갔을 때 묵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들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스페인어라는 단어를 스페인어로 하면 El Español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El Español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월요일이라는 단어도 El Lunes 이것도 El Lunes 그래서 pues el lunes estoy en mi casa 이거를 pues el lunes estoy en mi casa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을 저도 발음을 잘하는 편이 아닌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분명 내가 아는 단어인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이 묵음 때문에. 그런데 굳이 이 발음이 아니더라도 나라별로 차이가 좀 많아요. 이게 발음 차이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된소리 발음에 관한 건데요. 제가 방금 한국인들이 스페인어 배우기 쉬운 이유가 된소리가 많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 된소리 발음도 나라별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es que es como 이거 이러면 그니까 뭐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남미 쪽 얘들은 이걸 또 es que es como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된소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남미 쪽들이 제 경험상 남미 쪽에 있는 얘들이 이런 발음이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이유는
동사 변형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유럽 언어 배운 걸로만 해서 뭐 독일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이렇게 배웠는데 이 언어들 동사 변형 진짜 많은 편이에요. 예외도 진짜 많은데 근데 스페인어는 진짜 넘사벽 수준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나 외국인 분들이 스페인어를 배우실 때 라틴 아메리카에서 쓰는 스페인어를 배우시는 이유가 여기서 두 번째가 나왔는데요. 이게 첫 번째는 TH 발음이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스페인에서는 이거를 보소트로스라고 하는데 남미권에서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권에서는 이걸 아예 안 써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소트로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99%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명사 나, 너, 그, 그녀, 당신, 뭐 우리, 너희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소트로스가 너희들이라는 뜻이니까 너희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가 없어지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좀 더 쉬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보소트로스라는 표현을 빼도 병사 변형은 너무 많아요, 진짜로.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 변형이 정말 어려운 편이에요. 자, 세 번째로 어려운 이유는, 이건 사실 스페인어가 아니어도 대부분 유럽 언어의 특징이기도 한데, 각 명사마다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 명사마다 뭐 남성, 여성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배운 언어에 한해서 성수일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가 진짜 끝판왕인 것 같긴 한데 스페인어도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명사별로 성이 다 달라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려주는 그 끝에 어미들도 있긴 한데 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단편적인 예인데, 보통은 스페인어에서 이렇게 끝나면 여성이면 명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la lengua, la casa, la iglesia, la salsa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o로 끝나면 보통은 남성형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el dinero, el plato, el río, el ejercicio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이게 약간 좀 불규칙한 게 el idioma, el agua, el coche, la leche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뒤죽박죽인 단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불규칙 단어들이긴 하죠. 그래서 사실 스페인어는 처음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유럽 언어 대부분이 처음 배우려고 할 때 처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성수일치, 동사 변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을 봐보면 대부분 뭐 문법이나 뭐 동사 변형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워야 될 게 진짜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스페인어에 관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 스페인어라는 언어가 많은 나라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억양도, 단어도, 발음도 뭐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문화도 정말 달라요.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도 있고, 그리고 영향력도 되게 큰 언어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guys next video.